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과 소방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2023년도 마지막 국정감사일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0월 10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0월 24일까지 총 31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종합감사는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 수감기관으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발전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종합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진실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국정감사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는 모든 기관 증인을 대표하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니 이거 한 번 더 해야지. 이게 판례에 따라 달라요.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 네, 증인 여러분은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감사 진행에 대해 간단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각 기관 국정감사 시 기관장 인사 업무 보고를 받았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3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 예정인 일반 증인에 대한 신문은 주질의가 종료된 이후 보충질의 시간에 진행될 예정이며 일반 증인에 대해 질의사항이 없는 위원님께서는 일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 시간을 기관 증인에 대한 보충질의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진행 발언 받겠습니다. 강병원 간사.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컨설팅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 19일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국정원을 대상으로 국회법 제128조 제1항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종합감사를 하루 앞둔 어제 국정원은 서류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국정원의 보안활동 및 선관위 시스템 취약점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국회 요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군사, 외교, 대북관계에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인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함을 국정원장이 소명하는 경우에만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보안 컨설팅은 첫째,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닌 선거 사무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 자료 제출을 한다고 하여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적 의혹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국정원의 서류 제출 거부는 이유 없는 개변입니다.
국회를 무시한 국정원의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위원장님께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한 국정원장에 대한 본위원회 출석 및 해명 요구의 건을 의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용판 간사님과 강병원 간사님께서 좀 협의를 하셔서 협의 내용을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의사진행 발언이나 자료 요구 있으시면 예, 천준호 의원님. 네, 천준호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7일 경기도 경찰청 국감에서 양평 공공지구 개발 비리 수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검찰의 공소장에 대통령의 처남 김준우 씨와 그 일당이 사문서 위조를 통해 개발 비용을 부풀렸다는 취지의 범죄 사실은 적시되어 있지만 정작 부풀린 금액이 얼마인지는 빠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절도범을 기소하면서 훔친 돈이 얼마인지를 밝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이유로 개발 비용이 얼마나 부풀려져 있는지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조차 안 한 것인지를 이렇게 물었더니 경기 남부 김철문 수사단장은 부풀린 비용에 대해서 계산을 했다면서도 그 비용이 얼마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수사 담당자는 의사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을 제출해 주겠다고 답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수사 담당자는 의사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해서 국정감사가 끝날 무렵에 제가 다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가지고 위원장께 재차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가 있었고 이에 김경 위원장께서 홍기영 경기 남부경찰청장에게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 홍 청장은 그 어떤 단서도 붙이지 않고 제출하겠다라고 그렇게 답변한 바가 답변했죠.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난 24일 경기 남부경찰청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는 서면을 저희 의원실로 보내왔습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 운영을 점검하는 자리이고 국정감사장에서 정부 관계자가 국회의원에게 한 약속은 국민에게 한 약속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경기 남부경찰청장과 수사단장은 이를 헌신적처럼 저버린 것입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상 정부기관이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군사, 외교, 대북관계,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뿐인데 수사가 끝났음에도 재차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회에조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수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그 양평 공공지구 개발 비리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기소까지 봐주기, 구치질수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위원장님께서 오늘 국정감사 중이라도 이 사건과 관련된 부풀린 개발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해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구를 해주시고 만약에 오늘까지 자료 제출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홍기영 경기 남부경찰청장과 김철문 광역수사단장에 대한 징계 요구와 고발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한 번 더 얘기를 하고요. 양당 간사 간에 그것도 같이 함께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판 간사께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민주당 강병원 간사님께서 국정원이 자료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먼저 결론적으로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는 우리 행안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통로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문제는 어제도 우리 민주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마치 국정원이 이번 보안 컨설팅을 통해서 마치 해킹의 어떤 도구를 심어놨다라는 그런 국민들이 볼 때는 진짜 그랬나라는 믿음을 줄 정도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행안위원들도 가서 반박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은 좀 있으면 이제 본 질의를 통해서 밝혀지리라 봅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중추 정보기관을 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고 북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북한은 해킹을 전에 하지 않은 그런 존재고 마치 대한민국 정보기관 국가정보원이 해킹하는 존재가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을 국민에게 퍼뜨린다 하는 것은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의 의도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자는 취지를 했겠지만 본의 아니게
그런 크게 국익에 손상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감을 표명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해. 요거 다 의사진행 방 아니 잠깐만 아니 내가 좀 이따 아니 강명호 간사님 내가 좀 이따 시간을 줄 테니까 다른 분들 뭐 자료 요구도 있고 그런가 본데 좀 이따 하세요. 자 다음은 이영석 의원 자료 요구입니까? 자료 요구? 의사진행 방. 말씀하세요. 예, 광주 북구의 이영석 의원입니다. 지난 1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때 이 한국자유총연맹의 정치적 중립 의무 훼손 또 선거 개입 우려 등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자문위원들의 정치적 편향적 활동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때 행안부 장관께서도 자유총연맹이 정치 개입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의지를 밝히셨는데 강석호 총재는 그런 문제가 있는 자문위원들이 자문위원을 그만두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명단을 좀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명단 제출 거부 사유가 뭐냐면 개인정보라 제출 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 또 자문위원에게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 더 가관인 것은 자문위원들이 자신들의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서가 왔어요. 아니 이게 지금 국회가 국민들께서 명단을 제출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게 지금 자문위원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지난 회의에서도 분명히 밝혔듯이 이 국회가 자문위원 명단을 요구하는 것은 자문위원들 사생활 침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총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활동을 하는 이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했고 또 이들을 활용해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있고 또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장님 자총이 자문위원 명단 계속 거부를 하면 명단 제출을 거부하면 저는 이건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이 자유총연맹 고발 조치해 주시고 감사원에 공식적으로 감사 청구를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네, 그것도 여야 간사끼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의사진행 발언이 너무 많은데요. 일단 이성만 의원이 아까 신청 들어갔고 권인숙 의원까지만 하고 본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만 의원 간단하게 좀 말씀 좀 주시죠.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성만 의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석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의사진행 발언했던 내용과 저도 괴를 같이 하는데요. 제가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구체적으로 자유총연맹 총재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자문위원들의 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만약 자문위원이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행위 자체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한 행위가 아니냐라는 질의에 장관도 그게 옳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사람이 처벌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결국은 법원에서 판결 낼 사항이지만 그 전에 이 자문위원이라는 사람들이 결국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개입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국회가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것 이거는 문제고요. 마땅한 고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권인숙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 있겠습니다. 자료 요구드립니다. 지난 1월 13일 특수본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직무상 비위가 발견된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용산구청 공무원 15명을 기관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확인 중인데요. 소방청과 용산구청 모두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찰청의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장님 해당 공무원 징계됐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는 특수본에서 기관 통보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특수본 보도자료 상에는 서울시 2명에 대한 기관 통보가 이루어진 걸로 돼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 특수본이 지금 해체된 상태라서 이 사실을 확인할 데가 없는데요. 이 부분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윤희근 청장께서 뒤에 좀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럼 주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존경하는 정우택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국감을 하다 보니까 그 법화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 공익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뭐 아침 밥상부터 시작해서 뭐 샌드위치 뭐 하고 뭐 제수용품, 저 추석 선물까지 다 공금으로 썼다는 이런 제보가 들어왔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법화의 사적 유용은 정말 지방재정 공금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엄연히 이건 국고 손실 범죄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김동연 지사는 취임 후에 일체의 법화 사용에 대해서 그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행안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안부가 먼 산 보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지사 부부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대한 보관 감사를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요거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 권익위의 이 공익 신고자에 의하면 자기가 공직자로 있을 때는 이게 범법인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 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고 싶은 건 또 그때 또 경기도 보면 이화영 그 평화부지사는 북한의 여러 가지 송금 의혹에 대해서 지금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도대체 지자체 감사관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도대체 지자체 감사관은 뭐 하는 자리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저는 이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제도도 이 기회에 이번에 개선이나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간단하게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 자체적인 감사 활동 강화 그리고 감사원과의 유기적 협력에 관해서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감사제도 지자체 예. 감사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보완책을 예, 그렇게 좀 세워주시기 하겠습니다. 부탁을 네. 드립니다. 요새 이 통장 처우 개선 문제가 네. 좀 제기가 되고 있고 저희 네.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이 통장 기본수당 기준액을 갖다가 30만 원에서 네. 40만 원을 올리자 이것을 정부와 지자체에 그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행안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행정이 자꾸 복잡 다기화해감에 따라서 이 통장의 역할이 매우 넓혀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 업무 과정에서 지난번 경북에서 폭우가 내렸을 때 이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안전과 돋보였습니다. 복지 분야에서 굉장히 영역이 넓어졌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에 비춰봐서 이 통장 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저께 민주당에서 말이죠. 우리 선관위원 총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선관위의 국정원의 정체불명의 파일이 15개가 심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알고 네. 계시죠? 네, 언론에서 이 봤습니다. 국정원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점검 도구 목록에 없는 파일을 선관위 시스템에 심었다는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한 것입니다. 점검 도구 목록에 없는 파일이 심어진 그 원인이 뭡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15개의 파일이 아니고 지금 삭제 조치한 것은 4개의 제가 파일로. 묻는 것만 답변을 하십시오. 그건 또 제가 얘기할 테니까요. 네, 지금 확인한 바로는 지금 그 보안 컨설팅을 하는 보안 전문 업체에서 통상 사용하는 그 보안 점검 툴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보고받았습니다. 그 파일을 자동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 원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예, 그 말씀이 맞죠? 네, 예. 근데 제가 그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선관위에서 온 자료 보면 점검 도구 4개가 발견돼서 삭제했다. 네, 또 점검 도구 파일명은 비공개라서 이것은 뭐 얘기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명시해서 저한테 서류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이 점검 도구가 15개고 더구나 파일명까지 세부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의혹이 가는 게 뭐냐면 선관위의 핵심 관계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파일명을 어떻게 민주당에서 이걸 아냔 말이에요. 이게 어떤 경위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질문이 아직 안 끝났어요. 어떤 경위로 어떤 경로로 민주당 의원실에 흘러갔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네, 13일 날 최초 국감할 때 의원님들실에서 이 국정원의 최종 결과 보고서가 작성이 됐느냐를 물어보셨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네. 받아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자료를 제출은 불가능하되 위원님들의 국정감사의 특성상 그래서 비공개 열람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보안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처리하고 그러니까 이분들 연락 네. 때문에 알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떤 정보를 드린 게 아니고 네. 아마 자, 그 알겠습니다. 그렇게 열람으로 아실 것 같다 이렇게 네. 대답하면 간단한데 네, 알겠습니다. 길게 얘기하실 게 없습니다. 민주당 기자회견에 따르면은 보안 컨설팅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직접 연락해서 선관위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컨설팅을 받도록 압박을 했다. 어제 기자회견 내용에 나온 내용입니다. 선관위가 어떤 압박을 받았습니까? 그 제가 7월 26일 날 이 선관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에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아마 그 국가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국정원에서 헌법기관이 보안관제 시스템 자신들이 운영한 보안관제 시스템에서 제외가 돼 있으니까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같이 들어와서 저 보안관제를 받으면 어떠냐라는 어저께 식으로 민주당 된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이 이거를 틀림없이 우리 오늘 국감이고 그러니까 총장께서도 이 내용을 파악하셨을 텐데 이게 압박을 받았다고 지금 저 집요하게 국정원으로부터 선관위가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압박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알아보셨어요? 안 알아보셨어요? 모릅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권유를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게 그러니까- 압박이냐 아니냐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아니 어저께 기자회견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압박이 아니고 뭐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네. 네. 만약에 이게 압박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제가 보기엔 이건 국정원을 생채기 내기 위한 정략적 의도로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선관위 보안 시스템 문제는 헌법기관 독립성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 주권 보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으로 몰고 가는 일에 선관위가 개입되지 않도록 주의도 하시고 억측이 있는 데에서는 선관위 나름대로 단호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